안녕하세요. SAP 코리아 DTO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도균입니다. 저는 하나 스트리밍 어널리틱 및 IoT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 스트리밍 어널리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2010년 처음 출시된 이후 지속적인 기능 추가를 통해 2020년 2.0 SPS 05까지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이 하나 플랫폼에서 스트리밍을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하나 스트리밍 어널리틱인데, 오늘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스트리밍 데이터 특징부터 참고 사이트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리밍 데이터가 굉장히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데이터는 일반 데이터와는 약간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IoT 센서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OT 데이터도 IoT 데이터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스트리밍 데이터의 특징은 대량 데이터, 주기적인 발생, 데이터 형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은 거의 숫자형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이 굉장히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성 데이터,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이런 식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럼에 불구하고 스트림 데이터 목표는 실시간 상황인식, 실시간 분석, 그 다음에 정제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약간 특징과 목표가 상반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플랫폼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트림 데이터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하나 스트리밍 어널리틱과 같은 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SA는 스트림 기반의 실시간 분석 및 액션을 수행하는데, 라이브 스트림에서 인사이트를 얻고 그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이벤트 스트림 프로세스라고 해서 데이터 도착과 동시 실시간 이벤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필터, 변환, 정규화, 그 다음에 이 스트리밍 데이터만 가지고는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이미 분석한 데이터와 연동을 해서 보다 더 정확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션 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이벤트 데이터와 기존에 분석한 히스토리 데이터를 결합하여 이벤트를 분석하고 패턴, 트렌드 또는 상관 분석관계를 분석하고 스트림 데이터 기반 예측 분석을 적용하여 향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액션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반응을 수행하고 KPI의 지속적인 계산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키 데이터를 이용하여 라이브 대시보드를 이용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DBMS 기반 SQL과 스트링 기반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분석인데요.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데이터를 저장 후 분석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법이죠. 데이터를 인서트 후 분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초당 분석을 할 때 초당 계속 반복 분석을 하기 때문에 DBMS의 부하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은 이제 빈단위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시간 분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스트림 분석은 데이터 인서트와 동시에 분석이 수행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위 분석 또는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 분석을 수행할 때는 스트림 데이터 분석을 지원하는 그런 엔진과 이론 분석을 이용해야 됩니다. 하나의 SA의 특장점입니다. 그래서 센서 또는 IoT 데이터, 그 다음에 트랜잭션 데이터, 마켓 데이터를 이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고, 그 데이터를 인풋 아답터라는 아답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스트림 엔진으로 이제 가져오는데, 인풋 아답터는 데이터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DBMS냐, 일반 IoT 데이터냐, 텍스트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아답터 선택이 이제 의존될 수 있고요. 출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력될 때도 하나로 가느냐, 아니면 하드로 가느냐에 따라서 아답터가 이제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한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구현한다든가 또는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 스튜디오 또는 하나 카핏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토리 데이터나 또는 하나 SA 메타데이터는 하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일단 데모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스튜디오를 통한 이제 프로젝트 구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미 하나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 스튜디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할 텐데, 하나 스튜디오에서 하나 스트림, 그러니까 SA도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그 다음에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텍스트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구현한다든가, 또는 나는 텍스트가 익숙치 않을 때는 GUI 기반에서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CCL이라는 랭귀지 있죠. CCL이라는 랭귀지는 SQL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create 윈도우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이제 셀렉트 문 같은 게 있는데, 실제로 SQL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게 금방 학습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SQL이나 CCL에 익숙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UI 환경에서, 왼쪽 화면과 같이 UI 환경에서 선택과 클릭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따가 데모할 때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하나 SA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굉장히 쉽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기본으로 수행해야 보다 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시나리오를 한번 보면요. 하나에서 이제 파라미터나 룰을 또는 참조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룰을 예를 들면 100 미만인 룰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룰을 하나에서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룰을 가져오고 또 하나의 어떤 테이블과 같이 조인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스트림 데이터와 히스토리 데이터를 조인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하나에다가 하나의 SQL 스토어드 푸시를 수행한다든가, 또는 그 결과를 하나에다가 저장한다든가, 이렇게 하나하고 연동이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SA의 특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 자체의 ML도 있지만 또 SA 자체의 이제 ML 알고리즘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은 ML을 지원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SA 자체 알고리즘, 그 다음에 하나 8이라는 알고리즘을 인포트해서 쓰는 방법, 또는 그 PA라고 SAP가 인수한 그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UI 기반에서 머신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툴이 있는데, 거기에서 CCL을 자동 생성해 줍니다. 이 자동 생성한 CCL을 SA에다 적용해서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은 세 가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방법은 어댑티브 호프딩 추리, 그 다음에 댄스트림, 그 다음에 디시전 추리, 이렇게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예측, 또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상치 식별. 그래서 이상치 식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트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이제 클러스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근데 그래프가 아주 동떨어져 있죠. 클러스터에도 동떨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상치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라라고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치가 식별되면 액션이 필요한 시점을 결정하고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스튜디오 관리 툴인데요. 하나 스튜디오에서 관리, 프로젝트 구현, 프로젝트 배포, 수행, 모든 SA 관련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데모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두 번째 랜드스케이프에서 모니터링을 하면 하나 스트림 엔진을 스타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프로젝트 개발이라는 두 번째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구축된 프로젝트를 배포한다든가 수행한다든가 하는 런타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데모할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스튜디오라는 툴을 이용해서 하나도 관리하고 하나 SA도 종합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 스튜디오와 더불어 하나 카핏을 이용해서도 하나 SA를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 스튜디오와 차이점은, 이 하나 카핏은 관리는 할 수 있는데 구현은 할 수 없습니다. 구현은 만일에 이제 나는 이 카핏과 같이 하나 프로젝트를 구현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웹 아이디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현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 스튜디오에서 하시고, 하나 카핏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 카핏을 이용해서 SA를 관리할 수 있고, 그 오른쪽 그 화면과 같이 특정 프로젝트의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같은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대시보드를 또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뭐 이렇게 퍼머넌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런 분석 방법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라이브 데이터,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제 방법에는 익숙치 않은데,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면은 이거는 이제 구현이라기보다는 어떤 툴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선택과 그다음에 작성을 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는 거고, HTML5, SAP UI5를 이용하는 방법은 REST API 인터페이스나 웹소켓을 이용해 갖고 실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스트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움직였을 때 이 화면도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화면이 막 변하는, 그래프가 변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차트가 변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로 이제 IoT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IoT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데이터만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수천 대의 디바이스가 같이 모였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지하철역에 고객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집중되더라, 또는 어느 식당이 선호되더라, 또는 연령별로 어느 식당 또 어느 메뉴가 선호되더라, 이런 것을 이제 쉽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이트를 이용해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령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지하철역에 갔을 때 어떤 식당 정보를 가르쳐 준다든가, 또는 어떤 스토어 정보를 가르쳐 줬을 때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뭐 매출 향상을 이룬다든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IoT 데이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위치 정보하고 연관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비가 있어야 할 곳에 없을 경우 얼럿을 준다든가, 또는 반대로 장비가 어느 지역을 벗어났을 때 얼럿을 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도난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방 정비. 그래서 이제 고장이 예측되는 시점에 얼럿을 준다든가, 스마트 그리드, 과부하가 예상되는 시점을 미리 알려준다든가, 뭐 전류 같은 데에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맞춤형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 위치에 어떤 연령대 고객이 갔을 때 이런 뭐 식당을 추천해 준다든가 메뉴를 추천해 준다든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사용할 때 실시간 클릭 스트림을 분석하는데, 그 사용자들이 지금 현재 어떤 거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끔 해주고요. 맞춤 설정을 과거 데이터뿐만 아니라 현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시간 데이터 플러스 그다음 과거 데이터하고 결합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한테 이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사기 가능성이 있는 패턴을 미리 알아가지고, 이거는 사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얼럿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데모 보일 때 그 상당히 유사한 환경인데요. 제조에서 IoT 데이터 또는 센서 데이터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온도나 습도 또는 진동 같은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고장이나 또는 고장 예측을 미리 하는 거죠. 온도가 어느 시점 이상으로 갔을 때 고장이 발생하더라, 또는 진동이 어느 시점 이상일 때 고장이 예측된다. 이런 거를 예측해서 고장 발생 전에 이제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용지 파손 또는 파손 방지, 폐기물 생산 감소 또는 품질 개선 같은 걸 이루고요. 실시간 수행으로 용지 파손을 줄이고 예측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센서 측정값과 품질 파라미터를 결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IoT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했을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IoT 데이터 플러스 기존에 있는 히스토리 또는 품질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생산 손실을 감소하고 공장 이용률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는 환경과 비슷하게 OT 데이터에서 하나 인메모리까지 전달하는 방법으로
먼저 그 OPC 쪽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건데요. OPC는 이제 메트리콘이라는 OPC를 썼고, 실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시뮬레이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피코, OPC나 또는 모드버스 같은 툴과 연동하는 그 피코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 툴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피코가 하나 SA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 다음에 4, 5, 6이 이제 핵심인데요. 4번은 하나의 테이블과 스트림 테이블을 그러니까 SA 스트림과 조인해 가지고 조건을 만족하는 걸 이제 하나에 전달하는 그런 로직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0부터 109인 값, 110입니다. 110까지 전달하는 그런 이제 로직이고, 5번이 이제 50 미만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고, 6번이 전체 스트림을 저장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OPC에서 수집해서 피코에서 이제 하나 SA에서 하나로 전달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데모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실제로 데모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CCL로 로직을 만들거나 또는 제가 GUI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왼쪽이 GUI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CCL을 잘 모른다 하면 이렇게 GUI를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CCL이 자신 있다 할 때는 이렇게 CCL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로직입니다. 이 로직을 이용해가지고 데모를 보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 라이브 데모입니다.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매트리콘이라고 해서 여기 실제로 시뮬레이션에서 이게 이제 랜덤 값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OPC 실제 서버입니다. 그리고 이 OPC 서버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이 피코라고, 그러니까 MI에서 쓰는 또는 뭐 IoT 솔루션에서도 일부 씁니다. 이제 피코라는 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OPC 데이터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기 여기 하나 SA라는 데까지 SA까지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연결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연결한 것을 실제로 목적지까지 보시면 저 상대방까지 전체 전달되는 걸 이렇게 아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런 정보를 넣고 연결 테스트를 하면 실제로 연결이 이렇게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스튜디오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아까 작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로직을 작성하는 부분. 지금 이거는 이거죠, 이거 스트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텍스트고 이거를 GUI로 보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시켜주면 GUI로 변합니다. 이렇게 스위치로 시켜주면 UI로 아까 제가 보여드린 UI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CCL이 자신 없다. 그럼 이걸 이제 갖다가 이렇게 실제로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런타임은 여기 보시면 여기 사람이 뛰어가는 거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하나에서 쓰는 어드민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이 뛰어가는 게 이제 여기서 작성한 것을 실제로 배포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그래서 뛰어가는 거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미 내가 지금 스타트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스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피코에서 받아들이는 거고 여기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붕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붕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 테이블입니다. 하나 테이블에서 그 스트림 테이블하고 스트림 데이터하고 조인해 가지고 1에서 100에서 110까지 데이터를 이제 조인하는 거고요. 그래갖고 여기다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아웃스트림 컴페어라는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는 50 이상인 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거 있죠? 이거 50. 이게 50 여기 지금 보시면 50보다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하고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고 연결할 때도 여기 서비스라고 있죠? 이 서비스를 연결하면 이게 지금 그 연결된 거 실제로 연결. 그래갖고 이 하나 그 스키마까지 전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만 해놓으면 다 자동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다. 지금 이제 여기 스타트가 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피코에서 실제로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에이전트를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연결만 돼 있는데 스타트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파란색으로 변해요. 아직 지금 안 변했습니다. 이게 지금 스타트 중이고요.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변했죠? 그럼 이제 데이터가 OPC에서 발생한 데이터가 이제 SA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풋 스트림에서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 컴페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그 테이블하고 이제 조인하는 건데, 하나에서 기술한 조건이 100부터 109. 지금 아직 100에서 109까지 이제 발생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전체니까 뭐 전체 데이터 다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50 미만인 거. 50 미만이죠? 다 여기 보면. 50 다 미만. 여기 중간 거입니다. 중간 거예요. 그러니까 템퍼러처 원이, 이게 템퍼러처 원이에요. 이게 다 50 미만인 것만 여기 발생하고, 여기는 한번 볼까요? 그러네. 100에서 107까지. 그러니까 100에서 110까지니까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찍힌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이제 실제로 하나까지 정확하게 전달이 됐냐? 그럼 여기 보셔도 돼요. 실제로. 여기 보면 아답터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러보면 몇 개가 갔다라는 게 다 나와요. 이게 보면 나오죠? 나오기도 하지만 나는 이렇게 안 보고 실제 테이블을 봐야겠다. 하나 테이블을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 테이블을 하나 테이블을 셀렉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셀렉트 해보면 지금까지 들어간 데이터가 딱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100에서 110인 거,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모든 데이터. 필터니까 50 미만인 거, 그죠? 이거는 전체 데이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 쉽게 하나하고 연동, 하나의 저장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 마치겠습니다.